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만사 김동률입니다. 최근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늘어남에 따라 여성 CEO의 활약도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여성 특유의 부드러운 카리스마와 감성으로 새로운 경영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만사 오늘은 여행 컨설턴트이자 성공한 여성 CEO로서 주목받고 있는 오마이호텔.com 이미순 대표 모셔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미순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미순입니다. 네, 오마이호텔.com 그래서 이 웹상에서는 꽤나 유명한 호텔이라고 이미 알려져 있는데 본인 소개를 시청자분들께 한번 멋있게 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호텔닷컴을 운영하고 있는 이미순입니다. 네. 저는 비코티에스라는 법인, 여행법인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서 네. 호텔재팬닷컴과 오마이호텔닷컴이라는 호텔 예약 사이트, 자유여행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는 이지겟이라는 IT 법인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흔히들 이미순 대표 그러면 여행업계의 미더스의 마이더스 손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 대표의 손이 황금을 낳는 그런 손으로 변했을까요? 네. 제 손 하면 그런 느낌은 없는데요. 네. 되게 그 말에 어울리게 살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좀 부끄럽습니다. 네. 일단 저는 시작을 하면 네. 끝까지 될 때까지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임하는 편입니다. 끝장을 보는 성격이군요. 좀 약간 불가능해 보이는 부분도 네. 예, 추진을 한번 일단 시작을 했을 때는 결론까지 내야 네. 되겠다라는 네. 아이들한테도 그런 부분은 좀 강요를 하는데요. 저희 네. 아이들한테도. 네. 시작을 할 때는 네 맘대로 뭐를 시작하지만 끝낼 때는 꼭 부모하고 상의를 해라. 네. 그러니까 제가 자식들한테도 그렇게 강요를 하듯이 네. 저도 한번 시작을 하면 결론이 날 때까지 일을 한번 추진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매출이 6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가 그 닷컴이긴 하지만은 전 세계 7개의 이제 리저널 오피스 지점도 두고 계시고 네. 이렇게 그 성공한 비결이 따로 있습니까? 아직은 성공을 했다고 하기는 좀 뭐하고요. 이제부터 성공을 해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꼭 이 일을 시작을 할 때는 성공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과 그리고 네. 성공을 할 수 있다는 확신 그리고 이 일이 될 때까지 집요하게 매달리는 부분이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비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맨 처음에는 여행 예약을 하는 그 오퍼레이터 그야말로 이런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지만 바닥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네, 실제로는 일본에서 현지에서 이제 투어 오퍼레이터라는 형태의 현지 이제 로컬 예약 업무를 해주는 대행 네. 업무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2006년에 한국에 나오면서 비코티에스라는 법인을 만들면서 네. 여행업계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약 7년 6개월 정도 된 것 네. 같습니다만. 예, 그간 뭐 이뤘다고 보면 이룰 수 있지만 아직은 네, 저도 젊고 하다 보니까 해야 될 게 많은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뭐 분장의 위력이 있긴 하지만은 네. 시청자분들께서 이 대표를 보시면은 결혼을 했을까 안 했을까 좀 약간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새아의 엄마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한창 바쁠 때는 아이를 등에 업고도 일을 했다 그런 얘기도 있던데 정말 그 정도로 맹렬 여성이었습니까? 처음에는 이제 부부가 같이 시작을 한 파파마마 스토어 형태의 회사였고요. 일본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IMF를 맞았고 내가 둘째가 태어났는데 보육원에 맡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네. 애를 업고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좀 강해지는 그러니까 여자로서는 강하지 않지만 엄마는 강하다라는 말이
실감을 할 수 있을 그런 상황에 되게 놓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이 대표의 CEO로서 이제 위기 극복 능력 이런 것도 꽤 이제 회자되고 있는데 리만 브라더즈 이후에 경영 위기 때도 오히려 직원을 채용하고 좀 확장 경영을 했다 그랬는데 무슨 자신감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별정이었습니까? 그 당시. 네. 네, 항상 위기라는 단어를 이렇게 책에서 이렇게 보면 위험 플러스 기회의 줄임말이다. 그래서 네. 어떤 거에 포커스를 둘 건지가 되게 다르다란 말이 있을 때 이제 그걸 보고서 저도 되게 깨달은 거죠. 네. 입장에서 아웃바운드라는 해외로 나가는 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위험 요소가 더 큰 게 맞고요. 네. 근데 들어오는 거 입장에서 인바운드 입장에서 봤을 때 기회 요소였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일본 전문으로 하던 회사에서 출발을 해서 한국을 그때 본격적으로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직접 그 일을 하게 되었고요. 항상 부정성보다는 긍정성에 포커스를 둬서 불가능보다는 가능, 이유보다는 그러니까 뭐 안 되는 이유보다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에 늘 포커스를 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쌓여서 작은 축적이 모여서 작은 성공들이 모여서 오늘 제 모습까지 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대표는 일찍이 이미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그 책에 주는 교훈을 이미 일찍이 알고 계신 거군요. 네. 네. 그 책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근데 이제 여행업을 하시는 분으로서는 상당히 드물게 좀 과학적인 리서치의 필요성을 느껴서 부설 연구소도 설립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어떤 의도로 참 희귀한 경우인데 그런 리서치 센터도 설치하고 그랬나요? 처음에 회사를 시작을 하고 그 IT 쪽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근데 네. 정당한 방법으로 경영을 하면서 그 세금을 다 내면서 여행업에서는 견디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나라에서 해주는 세금도 정당하게 내야 되지만 나라에서 도와주는 혜택들이 있다면 그 혜택들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건 뭘까라고 연구를 하다가 네. 제가 가지고 있는 개발자들을 더 모아서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을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지금 현재는 기업부설 연구소를 5년 운영을 하다가 작년도에 네. 분사를 해서 이지겟이라는 IT 법인 여행 솔루션 판매를 하는 회사를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여행사는 뭐 물론 요즘 신세대 젊은이들이 좋아서 뭐 잦은 야근이라든지 그다음에 오버타임 근무를 각오하고 가는 젊은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매력을 느끼는 젊은이. 그렇지만 전통적으로는 이직이 많고 또 네. 박복에 시달리는 네. 그런 그렇게 썩 환영받지 않는 직종이었는데 이 대표께서는 창출리 공유제 이른바 프로핏 쉐어링 이런 걸 해서 네. 뭐 직원들 대우도 굉장히 좋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남나요? 회사라는 거는 제가 혼자 운영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직원들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저도 물론 좋아야 되지만 직원들도 같이 좋아야 된다,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는 같이 직원들이 참여하고 공유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수익 쉐어 하는 것 쪽으로 방향을 잡고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저희 신규 입사로 한 직원들은 생존율이 한 70~80%까지 지금은 되고요. 네. 원래 이제 20~30%거든요, 생존율이. 보통 여행객의 한 3배 정도로 지금 안정성이 있는 거군요. 네. 그렇지만 여전히 회사의 비전은 있지만 여행업계에 대한 비전은 늘 직원들이 이제 의심을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그게 이제 제가 향후에 풀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대표뿐만 아니라 이제 여행업계 전체 네. 종사자들의 숙제이기도 하겠군요. 그러니까 여행 산업이 평화 산업이다 보니까 결국은 나라 간에 이제 분쟁이 있든가 이제 전쟁이 있든가 아니면 천재지변이 있든가 그거의 모든 것에 영향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늘 경제적인 어떤 이유나 이런 환경에 의해서 외부 환경에 의해서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직원들은 불안함을 느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지만. 남성이 아닌 여성 CEO로서 꾸려가기가 어땠습니까? 저는 이렇게 매번 여성 CEO라 어떠냐는 질문에 그럼 남자분은 괜찮으신가요? 라고 역으로 다시 질문을 해보는데요. CEO라는 자리가 어려운 거지 여자여서 어렵다라는 생각은 최근에는 많이 안 합니다. 제가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더 강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시스템에 투자를 한다든가 아니면 마케팅에 더 투자를 한다든가 지금 오늘 같은 이런 방송 활동을 하는 것도 내가 여자여서 더 강점이 있는 부분들을 활용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 그거에 맞춰서 회사의 어떤 기본 틀을 만들게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대표께서 CEO는 있지만 여성 CEO는 없다. 굉장히 멋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여성 CEO는 없고 CEO로서 뭐 경영 전략 같은 게 있나요? 사랑받고 신뢰받는 회사를 만들자. 근데 꼭 회사여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제 인간이 태어나서 사는 부분에서 사랑이라는 테마가 제일 폭넓고 모든 거를 감쌀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리더 입장에서도 항상 그렇고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미워해서 내가 뭐를 하는 것보다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해서 이 일을 사랑해서 누구를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일을 너무 좋아하니까 그런 부분으로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회사 컨셉을 사랑받고 신뢰받는 회사를 만들자라는 컨셉으로 가고 있는데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꿈과 비전이 있다면 충분히 리더로서는 역량이 되지 않을까. 근데 제가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달콤한 말이거든요. 꿈과 비전, 사랑과 신뢰. 네. 참 좋은 말씀인데, 근데 이 대표께서는 이제 오마이호텔닷컴이라는 토종 그 닷컴 여행 브랜드를 가지고 계시고 경영하고 계시는데 그 우리나라 여행객이 최근 들어서 연간 1,000만 명을 넘지 네. 않았습니까? 물론 뭐 파리 같은 경우는 9천만 정도가 되니까 구분이 1도 안 되지만 근데 일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분이나 비판가들은 국내에 들어오는 그 인바운드 여행객들, 외국 여행객들이 대부분 일본이나 중국에 거치고 있고 실질적으로 유럽이나 먼 나라에서 오는 여행객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좀 희망이 없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은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요. 국가 브랜드하고도 영향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트래픽이 있는 거는요. 어느 나라든 다 마찬가지 인접 국가에서 트래픽이 일어나거든요. 인터아시아라는 말이 있듯이 아시아에서 아시아는 아시아끼리 트래픽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는 동북아시아끼리, 동남아시아는 동남아시아끼리.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접국이 일본하고 중국이다 보니까 거기가 많은 것뿐이지 예를 들어서 그 주변에 대만이나 홍콩이나 이런 데도 물량은 많이 있습니다. 한국으로 오는 게. 근데 이제 한국이 좀 더 안정적이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안정적이고 나라의 어떤 이미지가 되게 좋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류가 유행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한국에 대한 동경심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요즘 유행하는 상속자들이라는 드라마 있잖아요. 뭐 응답하라 1994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 말을 해서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지금 동시에 유행을 하고 있거든요. 타국가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뭐 이런 한류 이외에도 그런 요소들이 더 많아지고 한국에 대한 어떤 매력을 좀 느낀다고 하면 그게 굳이 꼭 서양에서 한국에 들어와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그 뭐 로마나 네. 파리나 이렇게 네. 체코나 여행을 하다 보면은 네. 굉장히 다양한 나라에서 여행객들이 몰리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네. 정말 중국이 워낙 인구가 많아서 그리고 중국 변수를 빼면은 네, 네, 네. 사실은 한국은 여전히 여행업에서는 굉장히 좀 소규모 국가이지 않습니까? 네, 인프라 부분 같은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 브랜드 안에 어떤 문화적인 것도 들어갈 수 있을 거고요. 경제적인 것도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문화의 부분에 한류만 하나 이제 표현을 한 건데요. 그 외에 또 유산, 자연 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연유산이라든가 문화유산들 그런 부분들의 어떤 포장이 아직은 좀 약한 부분들이 그렇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최근에 뭐 다시 옛날 고전 것들을 찾으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뭐 북촌에 있듯이 북촌이 발달을 해서 다시 서촌이 발달을 하고 한옥들이 다시 유행을 하고 근데 이제 한옥 게스트하우스를 가보면 정말 전통식 게스트하우스를 가보면 서양인들이 또 되게 많습니다. 비싼 돈을 지불을 하면서. 근데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그런 사람들을 더 많이 이제 중국이나 일본 의존도를 줄이려고 하면 정말 한국적인 것들을 계속 살려나가면 이게 이제 국가와 지자체와 어떤 민간이 하나가 돼서 그런 것들을 해낼 수 있다고 하면 단기적으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해결을 해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은 하는데 뭐 제가 나설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 저는 거기에 일조를 할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오전에 다 고기가 고기니까 한꺼번에 다 이동할 수 있어. 통계표 정리 좀 잘해주고 한번 쭉 볼 테니까. 그 펜션 쪽 문의를 하는데 펜션 쪽이 잘 조회가 안 되는 거야. 펜션이요? 뭐 이게 지역적으로 딴 데도 다 마찬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가족 같고 이제 좀 친언니 같은 약간 그런 느낌도 들지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카리스마 넘치는 정말 제가 존경하는 CEO로서의 모습을 다 갖춘 좀 두루두루 다 멋진 분이시라고 생각을 하고요. 회사가 수익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사회 환원하는 거에 대해 항상 고민을 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직원들도 그 사회 환원서 기부 활동이나 봉사 활동에 하나의 회사의 하나의 뭐 사업 형태로서 지금 현재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성 CEO고 또 주부고 네. 또 새 아이 애가 셋이지 않습니까? 네. 새 아이 엄마로서 이제 왕성하게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데 본인이 생각에 이렇게 맹렬하게 활동하는 나의 원천은 어디서 나온다 이렇게 정의를 한다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요? 첫 번째는 아이들하고 이제 가족, 남편 이제 가족이고요. 예. 상당히 교과서적인 말씀이군요. 네. 두 번째는 꿈인 것 같습니다. 내가 이것까지 해보고 싶어라는 간절한 꿈. 기왕에 시작을 했으니까 여기까지는 해봐야지라고 생각하는 스스로한테 주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쉴 곳이 있고요, 일단. 네. 예. 쉴 곳은 가정이고 가족, 네, 하여튼 꿈꾸는 자, 네. 꿈을 꾸었기 때문에 네. 오늘날 지금의 나가 가능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네. 쉴 곳이 있고 나갈 곳이 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까 이 대표께서 여성 CEO라는 말에 대해서 다소간의 거부감을 표시하면서 CEO는 있지 여성 CEO는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CEO를 꿈꾸는 우리나라 사람 절반이죠. 이 땅의 젊은 여성에게 던지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이게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한 번은 멘토링 프로그램에 나갔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창업자들 대상으로. 근데 거기에서 어떤 여자 사장을 꿈꾸는 사람이 울면서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뭐냐? 울면서? 네, 그 네. 내용이 뭐냐라고 이것 때문에 힘드냐라고 물어봤던 내용이 뭐냐면 접대 문화였습니다. 네, 한국의 이 접대 문화에서 자기가 너무 힘들고 네가 이 일을 받으려면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한다라는 내용을 하면서 이제 눈물을 글썽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거는 그리고 그 친구한테 해준 말은 내가 여자인 거를 자꾸 의식을 하면 할수록 상대도 제가 여자인 거를 의식을 하게 되는 게 인간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긍정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자인 걸 그러니까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여자의 장점인 감성적이고 뭐 이런 부분들을 잊으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스스로 내가 여자인 거에 집중을 하게 되면 남들도 그 여자 포커스, 여성 포커스만 접근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 일 얘기, 내가 지금 가야 될 방향, 그다음에 긍정성이 뭔지 그거에 집중을 한다고 하면 상대도 제가 여자인 거를 잊고 그냥 뭐 철인 이미순, 뭐 철의 여성 이미순, 아니면 뭐 장군 이미순, 여장부 같아, 뭐 이런 쪽으로만 그냥 나오거든요. 이 대표께서 이제 여행 오마이호텔닷컴 여행 이런 관련 사업도 하지만 당초 여행 컨설턴트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시청자분들께 국내와 국외 각각 하나씩 뭐 이 12월에 겨울에 추천하고 네. 싶은 여행지가 있다. 그러면은 나라 밖에 한 곳, 나라 안에 한 곳을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곳이 있을까요? 일단은 연말연시이기도 하고 춥기도 하니까 제주도를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구체적으로.
제주도에 가시면 먹거리, 볼거리 전체적으로 다 참 밸런스가 잘 갖춰진 저는 그래요. 노년에 꼭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도시가 몇 군데가 있었는데요. 제주도가 그 중에 한 곳이어서 네. 국내에서는. 네, 그렇고요. 그리고 현명한 여행가라고 하면 저는 지금 일본 여행을 추천합니다. 제가 전 세계를 다 팔고는 있지만 가격이 되게 많이 할인이 되어 있는 나라가 지금 일본이기 때문에 남들이 안 갈 때 가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지금 뭐 언론에서 말하는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200km, 300km 떨어진 동경에서 4천만이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되게 다르다는 거를 네, 늘 염두에 두시면 참 좋지 않을까. 저렴해진 나라를 가시는 거. 지금 현재 한참 유행하는 게 대만이에요. 네. 대만, 그다음에 뭐 꽃보다 언니 때문에 유럽, 동유럽 쪽 이렇게 많이 가시는데요. 그러게 되면 되게 많은 비용을 지불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유행과 약간 떨어져 있는 여행을 하시는 것도 참 좋지 않을까라고 남들이 가지 않는 곳을 가는 네, 거죠. 그럴 때 저렴합니다. 가격이. 네, 근데 일본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 온천 여행 가셔야죠. 원천 중에서 구체적으로 뭐 꼭 집어서 네. 지금 이 연말연시 이 겨울은 이곳을 원한다, 가보시기를 권한다, 뭐 이렇게 꼭 집어서 말씀하신다면. 저는 강추하는 지역이 지금 현재는 시코쿠 쪽. 온천도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예술도 볼 수 있고 내 아이의 예술혼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면 가족여행에도 강추를 할 수 있고 나이 드신 분들 몸 3,000년 된 온천이라고 합니다. 좀 시간이 아쉽긴 한데 네. 저희 시간이 있어서 재미도 있고 흥미가 있어서 끝이 없는데 어차피 이 대표께서 이제 여행업에 지금 살아오셨으니까 나에게 여행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한다면은 마지막으로 어떻게 정의를 하시겠습니까? 여행은 나에게 이런 것이다 또는 네. 여행은 인간에게 이런 것이다 이렇게 근사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시죠. 저는 그런 근사한 거를 네. 여행은 인간에게는 독서와 같은 곳이다. 세상 밖으로 나가는 독서 여행의 독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한테는 여행은 저에게는 인생 그 자체다라고 이렇게 늘 여행하고 있고 사는 것도 그냥 여행이고 여행 가도 그게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인생 그 자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되면 이름까지도 이 여행으로 바꿀 수도 있겠군요. 네. 네, 제 이름이 좀 이뻐서 이 여행 같은 이름으로 바뀌면 참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여러 가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지금 이미순이라는 이름 잘 쓰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재미있는 얘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과 가정을 모두 책임져야 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정과 노력 그리고 자신만의 신념을 가지고 당당히 사회적인 성공을 이뤄내고 있는 여성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다양한 경험과 자질을 갖춘 여성 CEO들의 활약이 늘어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세상만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